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빨간 글씨 첫날이죠. 그런데 그 핸드폰이 이렇게 두적거리다 보니까 엊그저께 남편 봤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 가기 싫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 시댁에 가기 싫은 거야? 그냥 한 식구인데, 시부모인데,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시댁 방문에 대한 부담감, 기혼 여성의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그럼 주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대요. 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부담감이 되면 며느리가 올 때는 시어머니가 어디 다른 집 가 있으면 되잖아. 에? 어디 뭐 호텔에 가 있다가 뭐 2, 3일 있다 오든지. 에? 참나 희한해요. 1년 중에 혼인신고가 많은 달이 1월 달이래요. 통계청 발표 그 자료에 보면 2024년도 혼인과 이혼 통계 그 편을 보면 연간 이혼 건수가 9만 1,151건, 약 10만 건이에요. 그리고 월별로 보면 1월 달이 전체의 8.7%, 가장 많고, 또 5월 달, 7월 달도 많대요. 혼인 기간을 보면 5년에서 9년 차가 18%, 1위. 이러면 애들이 벌써 한두 살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년 차 이하 16.7%. 이건 뭐 애가 있든지 없든지. 30년 이상 애들 다 큰 거 아니야. 이건 16.6%. 이건 황혼이혼이지. 30년이면 5, 60, 50 후반에 60 초반 아니야. 에? 근데 명절 전후 간 갈등 요인이 기혼 여성은 시댁 방문이 아주 부담된대요. 부담이 되면 가지 말아야지. 부담되는데 뭐 하려고 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되면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부담되는데 가가지고 성질나고 취tung 씹어 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 그리고 저는 뭐 고리타분한 생각이지만 너는 시댁이 안 되냐, 너는 시부모 아니냐 이게야. 나중에 너도 네 자식들이 크면 너도 시부모가 된다. 전 그 얘기 해주고 싶어. 너도 시부모가 된다. 이해갔죠? 자, 여기 부부상담 교육기관에서 뭐 기혼 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시댁 방문이 어렵고 불편하다. 그게 58%, 약 60%예요. 어렵고 불편하면 가지 말아야지. 어렵고 불편한데 시댁에 가면 거기 있는 시댁 식구들도 어렵고 불편한 거야. 왜? 똑같으니까. 내가 가기 싫으면 저쪽에도 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냥 간다? 이건 스트레스 받으면 병들어, 서로가 병들어. 그러면 이건 불편한 거야. 그럴 바에야 그냥 이혼하는 게 내가 볼 땐 최상책인 것 같아요. 그냥 탁해놓고 뭐 요즘 뭐 이혼이 뭐 흠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혼해서 각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에? 남에게 불편 주지 말고 내가 가는 게 불편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거야. 그냥 이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누가 불편하냐? 시어머니가 41.8%, 시누이가 21.2%.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럼 가지 말아야지. 에? 요거 시누이도 지도 또 결혼했으면 다른 데 시댁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에? 그럼 입장이 똑같잖아요. 또 무슨 이게 뭐야? 재원 뭐 정보 무슨 뭐 회사래요. 거기서 518명을 설문했더니 명절이 부부 갈등 계기로 작용되더라. 여자는 시댁 가족과의 만남이 참 최대 스트레스다. 29.3%. 그다음에 남자들, 그 아들놈이지. 아들놈은 아내와의
일종 조율이 가장 큰 부담이다. 30.3%. 이 아들도 미친놈이요. 내가 볼 땐. 이것도 한심한 놈이야. 이것도 미친놈 아니요? 요 얘기는 부담이 된다는 것은 평상시에 유무용적인 선물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래가 없었다는 거야.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왕래가 없었다는 거야. 사랑의 선물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1년에 한 번 얼굴 보니까 부담스럽고. 자, 저는 그냥 뭐 고리타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시댁 가는 게 부담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도 시댁이 될 거야. 네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네 며느리도 너를 싫어할 거야. 아시겠죠? 네 며느리도 아들이 있다면 네 며느리도 너를 꼴배기 싫어할 거야. 그래서 유무용적인 선물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시댁가기가 무섭고 불편하냐 이게. 잘했으면 부담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시부모 오죽했으면 시부모야. 시댁의 부모야. 내가 거기 시댁의 식구가 됐잖아. 근데 내 부모인데 부모 보는 게 부담이 되고 무엇이 뭐 어떻게 부담이 되고 뭐 어렵고 불편하다고? 그럼 지 잘못이지. 물론 있다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무지한 것도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내 집 식구이기도 함과 동시에 남입니다. 이혼하면 남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며느리는 내 집 식구임과 동시에 남입니다. 남한테 막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며느리는 시부모, 시어머니답게, 그 다음에 시누이답게, 시누이는 내 며느리답게 서로 존중하고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우를 해줘야 대우를 받지. 내가 시어머니니까 무식한 거지. 정신없이 무식한 거지. 내가 시누이니까 요건 아주 곱배기로 무식한 거야. 지도 시집 갔으면 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그 시댁의 시누이가 지한테 하듯이 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역지사지. 언더스탠드.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겁니다. 며느리는 내 식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중한 손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놈 시댁에 가기 싫으면 처갓집도 가지 않으면 돼요. 에? 시댁에 가기 싫어. 며느리가 시댁에 가기 싫어? 그러면 사위가 친정집에 가기 싫어? 그러면 뭐 하려고 살아? 이혼해야지. 그러면 빨리 이혼하세요. 아시겠어요? 빨리 이혼해야 돼. 자식이 생기기 전에 이혼해야 돼. 자식이 생겨버리면 이게 시부모가 골치 아프니까. 며느리가 애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이건 누가 키워? 이건 할머니가 키워야 되잖아. 이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애 생기기 전에 얼렁 이혼해라. 그게 최고입니다. 싹수가 노란 것은 절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5번째, 시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시부모가 그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잔소리만 대대고 그냥 시누이가 잔소리만 대대고 왜? 뭐가 이 유무용적으로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넉넉하고 온화함, 따뜻함이 많으면 얘기가 따뜻하잖아요. 근데 정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부담이 되니까 시댁 가기 싫은 거죠. 가보면 시어머니 잔소리하지 시누이가 뭐라고 나이도 적은 게 꼴값 떨고 뭐라고 시키고 싫은 거예요. 이해갑니다. 그래서 자주 오는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 그 퍼센테이지를 여기 달력에다 적어 놓는 거야. 돈이 많으면 100억이 있어. 자주 오는 놈 퍼센테이지 발을 정자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야. 그럼 그놈한테 많이 주는 거야. 또 자주 오는 놈한테 용돈 돈 100만 원씩 턱턱 던져주는 거야. 왔어? 그래 고생했다. 올라가다 그 온천에 좀 들렸다 가거라. 딱 돈 100만 원 딱 던져줘봐. 저기 4km 전부터 머리 조아리고 거기서부터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하면서 거기서부터 노래 부르면서 기어들어와. 여기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맨발로 기어들어온다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식들한테 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거나 돈을 지원해주면 평생 거지로 산다는 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거지로 산다는 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건 그냥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살아도 괜찮아요. 지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가는 시댁이 불편하다.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빨리 이혼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부모의 문제점, 며느리의 문제점, 여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빨리 이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건 서로. 시부모도 병들고 며느리도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아내와의 조율이 고민된다고 하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홀수해에는 시댁 먼저 가고 아니면 시댁만 가고 처갓집 안 가는 거예요. 짝수해에는 친정만 가고 여기는 안 가는 거야. 시댁이 안 가는 거야. 자기네 집에 안 가는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홀수 짝수를 정해서 홀수에는 시댁 가고 짝수에는 친정 가고. 아시겠죠? 두 번째는 명절 전에, 명절 전주에 친정에 가고 명절에는 시댁에 가고. 세 번째는 명절 전에 친정 가고, 명절 전에 시댁 가고 명절에 친정 가고. 이해하세요? 번갈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예 이것도 저것도 싫다. 양쪽 다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은 시부모 댁에 가고 지 부모집에 가고 며느리는 친정집에 가고 친정 부모 댁 가고. 각자 하는 거야. 각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건 애들 보기도 모양다리가 안 나. 모양 빠지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이기 싫다면 빨리 이혼하세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쪽 다 스트레스 받으면 시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고 아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럼 다 식구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럴 바에야 빨리 이혼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학적으로 봤을 땐 빨리 이혼하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시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그런 행태를 보면 며느리의 인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성장 과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결혼 후에도 불우합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자,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부모와 시누이도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이 따스함을 나누지 못하고 지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종부리듯이 하는 것도 역시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는 헤어지는 게 상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양보, 배려, 희생, 봉사,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식구의 구성원은
불평, 불만의 씨앗이 점점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것이 우리 몸속에 의학적으로 혈관 수축과 적혈구의 연전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혼하고 맘 편하게 사는 거죠. 길어봤자 7, 80 못 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정 불화만 쌓이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이혼 정리하세요. 뭐 지금 이혼이 뭐 특별한 뭐 흠도 아니에요. 뭐 1년에 10만 싹씩 뭐 이혼하는데 뭐가 그 흠이 된다고 그래요.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그냥 이혼 딱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해요. 그래서 이런 나눔, 베품, 양보, 배려, 희생, 봉사, 사랑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야 뺏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답게, 시누이는 시누이답게 답게 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답게가 안 되면 어린 시절 성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답게를 모르면. 알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돈보다 강합니다. 가족의 최고의 보약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평생학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의 소중함을 배우고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상시에 생활의 지혜를 쌓아서 한 번 맺은 소중한 인연들, 사위, 그 다음에 며느리들, 이 시부모와 며느리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살 필요가 있나? 에? 이거는 시어머니, 시누이도 깊이 반성해야 되고 무지를 반성해야 되고 며느리도 무지를 반성해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메꾸면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이런 따스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명절 시작되니까 오늘 이 내용 아주 뭐 제가 그냥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서로의 문제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아들 또 이쪽 그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명절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